악마의 편집 논란의 유시민 이사장은 시민 여러분이 직접 진위 여부를 판단해보라며 김경록 씨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죠. 특히 논란이 된 증거인멸 부분은 더 정확한 전후 맥락을 전달하기 위해 음성 파일까지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발언을 두고도 여전히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씨가 의도적인 증거인멸을 인정한 것이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는 외부 시각을 말한 것이다.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 속에 KBS도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지만 당시 보도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상반된 평가가 나옵니다. 같은 사람의 말을 두고도 서로 다른 보도와 해석 속에 논란은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근희의 프레스포 녹취록 후폭풍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이 김경록 씨,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KBS 취재진과의 녹취록, 또 이 김경록 씨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녹취록들을 전부 세세하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 후폭풍이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 네. 자, KBS 기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 글쎄요, KBS 내에 있는 기자들도 그렇고요, 밖에 있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과연 KBS 보도가 공정했느냐? 정경심 씨에게 불리한 것만 보도하고 유리한 부분은 빼놓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론도 같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 앞서 유시민 이사장 측에서 당시 KBS의 보도가 이 정경심 교수에게 좀 불리한 부분들만 위주로 보도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제기했는데요. 예. 논란이 커지자 KBS가 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조사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벌이겠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KBS 내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회사가 기자들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예. 또 당시 취재를 총괄한 사회부장이 보직 사퇴를 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히면서 내부에서 내용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KBS 측에서는 인사가 아니라 이 외부 인사가 아니라 보도본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들여보겠다.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됐던 이 특별 취재팀과 관련해서는 보도본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진화에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KBS의 보도가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먼저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KBS가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흘렸느냐, 흘리지 않았느냐, 이 부분도 좀 밝혀져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검찰이 지금 굉장히 유시민 씨 방송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언론과 검찰의 유착 관계를 유시민 씨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도 이 유시민 이사장이 방송 이후에 상당히 좀 불편한 감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또 이 방송 내용이 지금 수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객관적인 사실과 너무 다르다. 그러면서 유감을 표시했는데 아마도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취재해서 하는 취재해서 보도하는 부분들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단적인 얘기로 보면 일단 김경록 씨가 이제 검찰에서는 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그 정경심 교수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다라는 이제 내용을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근데 이 방송을 보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뭐 정경심 교수가 지시를 해서 영주로 내려간 건지 아니면 본인이 자체 판단으로 내려간 건지 이 부분이 좀 석연치도 않고요. 또 애초부터 증거인멸과 관련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자료 확보 차원인지 이 부분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 표명을 한 부분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KBS 그리고 김경록 씨, 또 유시민 씨, 검찰까지 설켜가지고 서로 공방을 좀 벌이고 있어요. 뭐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좀 해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KBS의 보도가 과연 적절했는가? 정말 정경심 씨에게 불리한 부분은 빼고 어떤 불리한 부분만 발췌를 하고 정경심 씨에게 유리하게 진술된 김경록 씨의 그런 내용들은 전부 사장된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이 KBS 법조팀에서 김경록 씨의 진술을 확인차 검찰의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게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넘겨준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긋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법조 기자를 오래 했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류의 보도가 이제 만약에 하면 단독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단독 인터뷰를 그대로 내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피의자 신분이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대방, 즉 검찰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도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뭐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다 보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언론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아니면 이 사람이 그러면 검찰에서 이거와 똑같이 진술을 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언론이 이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언론은 항상 이 쌍방향으로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 자, 그런 차원에서 KBS 기자들이 일단 단독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보도하기 전에 그 검찰 관계자를 통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충분히 물을 수는 있다고 예.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검찰 쪽에서는 뭐 이게 혹시나 이제 김경록 씨가 인터뷰한 줄 알고 이제 대응을 했겠죠. 저는 이 어떤 활동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방향으로 보도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런 KBS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겠죠. 예.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할 것인가의 문제겠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정경심 씨한테 유리한 것을 뺐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떤 보도 윤리에는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렇지만 예를 들어 지금 다 이제 어떤 면에서 KBS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사라는 게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 속된 말로 이야기 되는 것들, 즉 관심이 되는 것들 그 중심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왜 다 보도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뉴스 시간이 뭐 10시간 이렇게 다 안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짧은 시간 안에 뉴스를 전달하려다 보니까 뭔가 관심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보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결국 출발점은 유시민 이사장이 모든 걸 처음부터 다 공개했더라면 저는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90분짜리 20분으로 편집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사단이 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언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KBS 기자들의 행동이 그렇게 문제 삼기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논란도 있고요. 이 논란은 또 시각 차이에 따라서 좀 다른 해석을 좀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심 씨가 거짓말을 한 부분이 드러난 정황. 이것만큼 더 중요한 맥락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를 보도하는 게 맞다라고 KBS 사회부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정경심 씨 또 조국 장관이 주식에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또 남들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공모펀드에 갔다. 이런 여러 가지 김경록 씨가 유리한 발언을 한 부분을 왜 빼놨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기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사위가 구성이 됐으니까요. 좀 진실이 밝혀질 때 저희들도 같이 좀 보도하겠습니다. 김근희 기자, 김경록 씨가 인터뷰를 결심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KBS 기자하고도 먼저 했는데 KBS 기자가 사안을 정반대로 보도했기 때문에 또 빼놨기 때문에 다시 유시민 씨를 찾아가서 그 방송 인터뷰를 했다라고 이제 여기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예. 의원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김경록 씨의 발언 내용을 전해드리면 이 자신이 가장 화가 났던 게 이 하태경 의원의 발언이다. 예. 하태경 의원이 지금 상황을 마치 국정농단처럼 보면서 자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고영태 씨인 것처럼 최순실 씨와 관련된 그렇습니다. 고영태. 예. 네, 그렇게 고영태 씨인 것처럼 해서 뭐 보아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예.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자신이 봤던 것 중에 가장 감이 없고 사실은 욕을 하고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같은 시각 자체가 뭐 자신은 물론이고 검찰, 정경심 교수 모두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이것과 관련해서 이 유시민 이사장은 언론인을 가장해서 거짓 증언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도 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고요. 또 하태경 의원은 이게 이 유시민 이사장의 이 같은 인터뷰 내용을 공개한 것이 뭐 간신 중에 간신이다, 이 선전부장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벨스 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본인의 어쨌든 이 인터뷰의 계기가 됐다라고 발언 것과 관련해서 본인 역시도 좀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자신과 정경심 교수의 관계를 마치 고영태와 최순실의 관계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다. 그래서 자신이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왔군요.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앞서 이현정 의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왜 유시민 이사장이 그러면은 전부 공개하지 않고 증거 인멸이냐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누락시켜서 편집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갖은 억측이 많이 나왔고 급기야 이제 노무현 재단도 전체 풀 녹취를 공개했는데 이제 영상 파일은 어제까지는 안 나왔죠. 나왔습니까? 네, 일단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니까 이 유시민 이사장 측에서는 좀 당시에 나오지 않았던 한 2분 30초 분량의 이런 녹취록을 공개를 했거든요. 예.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전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떼갔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거고 지금 본인은 이제 그게 아니었다. 네. 근데 그래도 검찰에서는 증거인멸로 지금 피의자 겸 참고인으로 해놓은 네, 거예요. 그것도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대로 이제 제출을 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럼 그거는 본인이 인정하고 말하고 별로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검찰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네. 제 답을 들어야 돼. 네. 증거인멸이라고 생각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카드도 사오고 떼고 있어야 될 자리에 물건이 없고 그 압수수색 들어갔고 온 국민 관심사가 있었는데 네가 모르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무슨 업그레이드냐. 결국 그렇게 되면 하드를 교체하게 되는 거고 확보를 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네. 네, 이 증거인멸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악마의 편집이다 뭐 이런 논란이 생기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공개를 한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어제 이제 저희도 이제 녹취록을 입수해서 좀 확인해드리고 비판도 해드렸는데 어제도 이제 언급드렸지만 당시 방송에서 이 부분을 좀 보여줬으면 이렇게 큰 논란이 됐을까? 당시 방송에서도 지금 비공개로 해서 이제 공개한 것처럼 2분 30초 분량의 이 부분을 공개를 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뭐 KBS 보도도 전체 내용을 보도하지 않아서 갖은 억측과 오해들이 생겼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유시민 이사장도 사실 모든 내용을 공개했으면 왜냐하면 이제 기성 언론 방송과는 좀 다르게 유튜브는 충분히 다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유시민 이사장과 김경록 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자, 이런 김경록 씨는 이게 증거인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증거 보존을 위해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증거인멸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죠. 나는 이걸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했다. 막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읽혀요. 그러면 이걸 증거인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증거 보존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근데 이제 문제는 김경록 씨 이야기했지만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기 위해서 본인이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그 교체하려다가 안 되니까 또 파일을 이제 보다가 파일 자체가 이제 너무 커서 다 볼 수 없으니까 이제 그냥 본체를 들고 나온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 입장에서 그 행위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증거를 예를 들어서 어디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훼손한다든지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인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내가 내 뜻은 안 그랬다라고 그 주장은 하지만 그러나 그 행위 자체로 볼 때는 검찰 입장에서 법적으로 이거 증거인멸의 행위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본인 판단을 물어본 것 같아요. 이 검찰에서.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도 증거인멸인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유시민 이사장은 아니 그건 본인 생각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면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물론 뭐 이제 아마 검찰이나 또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과연 이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나한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는가라는 상황과 그다음에 그 이후의 행동 등등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검찰로서는 이거는 증거인멸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법을 몰랐다. 내가 좀 멍청했던 것 같다. 늪에 빠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김경록 씨가 했는데 법을 몰라서 정말 행위의 의도로만 봤을 때는 증거 보존인 줄 알았는데 행위의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증거인멸에 해당되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것인지 유시민 씨의 주장 또 검찰이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법원이 아마 판단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호정 기자 하나만 더 들어가서 보죠. 유시민 이사장과 이 김경록 씨의 녹취록 뭐 증거인멸이냐 아니냐 또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어디까지 관여했느냐 조국 교수는 과연 알고 있었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그 외에 여태까지 알려진 거 외에 다루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들이 있습니까? 네, 뭐 이 정 교수에 대한 가족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얘기는 뭐 정 교수가 왜 이 문제가 된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당시 정 교수가 어떤 경제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설명이었는데요. 정 교수 동생이 뭐 옵션 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을 받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겼는데 다른 형제들은 이를 둘러싸고 소송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본인이 경제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와중에 남편은 점점 멀리 가고 있는 그러니까 청와대 근무를 하게 되면서 본인이 어떤 경제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와중에 지금은 구속된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 씨가 나온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남편의 가족인데다 게다가 이 사모펀드의 전문가라고 알려진 이 투자자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 나타나서 잘만 하면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추천을 하니까 그 제안을 받은 정 교수가 그 자산관리인인 자신한테 와서 이거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도 이 청문 과정에서 부인이 그렇게 아주 전문가는 아니다. 주식 투자를 여러 번 했는데 다 실패해서 큰 손실을 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와도 좀 맥락이 닿는 부분이군요. 경제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김경록 씨가 이런 얘기를 꺼냈다. 그런데 하나도 정경심 씨가 주식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이거는 틀린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김근희 기자. 네. 검찰에 가서 봤더니 이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나면 조서를 쓰잖아요. 이제 이 피의자들은 그걸 읽고 나오잖아요. 정경심 교수도 그거 읽느라고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이 김경록 씨가 자신과 관련된 조서를 봤더니 이게 소설 같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조서라는 게 소설 같은 글짓기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설은 이 서론본론 결론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김 씨의 이야기는 처음에 조국 교수도 주식에 관심이 있고 정경심 교수도 주식에 관심이 있었고 전문 투자자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소설의 어떤 구도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서에는 조국 그렇죠. 장관 부부가 전문 투자자로 나오는군요. 예. 그러니까 검찰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조서를 어떤 소설처럼 구상을 하려면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나 이 투자에 관심이 많고 또 본인 굉장히 전문가인 것처럼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데 이 김경록 씨가 이 했던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사실 조국 장관도 그렇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김경록 씨의 이야기는 자신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잘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상 조서가 소설과 같은 글짓기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데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데 남편인 조국 장관이 몰랐을 리가 있느냐. 알았다. 이렇게 갖은 의혹들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 김경록 씨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조국 장관은 정말 몰랐다. 아예 관심조차도 없었다. 이런 얘기가 좀 눈에 띄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뭐 조국 장관을 옹호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지금 인터뷰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점만 좀 밝히고 싶습니다. 유호정 기자, 윤석열 총장을 언급한 부분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조국 장관과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뭐 섭섭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런 섭섭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조국 장관에게 물어봤군요. 그랬더니 조 장관이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을 하는 거고 본인은 이제 본인 일을 하게 되는 거다. 뭐 공인이 되는 게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 얘기도 좀 색다른 새로 나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녹취록이 공개돼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뭐 읽어보시고 상황을 좀 파악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김경록 씨가 사실은 인터뷰, 뭐 KBS도 그렇고 지금 이 유시민 이사장하고도 마찬가지인데 거짓 인터뷰를 했을 가능성도 우리는 열어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경록 씨의 말을 다 믿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 외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팩트를 찾아가야겠습니다.